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블랙스완 5장에 나오는 왕복 오류와 확증 편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잘못된 믿음 혹은 부정확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블랙스완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믿음이나 부정확한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적 환경에서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과 같은 인간이 된 것은 사실은 수렵체제로 살던 옛날이죠. 그러니까 논리와 확률 계산에 약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네만이 좋아했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옆에 보여지는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착시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직선 부분이 길이가 똑같은데도 하나가 한쪽보다 길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 실제로 이 선들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요점은 착시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착시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 눈에는 사실은 여전히 하나가 하나보다 길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애초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논리, 우리의 확률 계산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와는 다른 세상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 오류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같은 오류를 다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확증 편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무엇인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의 믿음을 보강하는 증거를 찾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백조는 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얀 백조를 볼 때마다 맞아. 역시 백조는 하얗구만. 하얀 백조는 흰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증 편향을 통해서 우리가 백조가 희다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검은 백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나심 탈렙은 이 책에서 이 확증 편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논리적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빨간색 미니란 혹은 그냥 빨간색 자동차여도 됩니다. 빨간색 자동차를 봤을 때 그 빨간색 자동차를 보고 검은 백조는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논리적으로는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이게 수학적으로 사실은 고등학교쯤 되면 다 배우는 것인데 이 수학을 몰라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not P면 not Q이다라는 명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백조면 희다라는 명제, 이런 말은 희지 않으면 백조가 아니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얀 백조를 보고 역시 백조면 희구만 이라고 믿게 되는 것은 희지 않으면 백조가 아니다니까 희지 않은 뭔가를 봤는데 그것이 백조가 아니면 역시 이 말이 맞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빨간색 자동차를 봤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희지 않죠. 빨간색이니까요. 그럼 희지 않은데 백조가 아니잖아요. 이건 역시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자동차를 볼 때마다 결과적으로 뭐가 똑같아지는 거죠? 역시 검은색 백조는 없잖아 라고 믿게 되는 것과 논리적으로 같다는 것이 나심 탈렙이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이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확증 편향, 즉 우리의 믿음을 보강해 주는 사례에 집중하지 말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반증해 주는 사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반증주의 칼 포퍼죠. 철학자 칼 포퍼가 말하기를 우리는 반증 가능한 것만 과학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강해 주는 사례는 정보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에 다가가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반증하는 사례를 찾을 때만 우리는 점점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반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한 확증 편향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봅시다. 수학은 쓸모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물론 그렇죠. 수학은 이럴 때도 쓸모 있고 저럴 때도 쓸모 있고 저럴 때도 쓸모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증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수학이 쓸모 있다라는 믿음을 보강하는 사례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수학이 쓸모 있다라는 믿음을 반증하는 사례가 더욱 정보량이 많고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확증 편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왕복 오류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왕복 오류는 확증 편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왕복 오류라는 것은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테러리스트가 무슬림이다 라는 말이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다라는 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 확률적으로 표시하면은 밑에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인데 PA와 B가 PB와 A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률에 대한 수학을 골치 아파하거나 모르시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고 이 정도는 고등학교도 다 나오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다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깊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옆에 그림처럼 됩니다. 우리가 A라는 둥그런 게 있고 B라는 작은 게 있죠. 그래서 A이면 B다라는 것은 A 큰 동그라미 안에 있으면 그게 그 B가 된다는 말이고 B면 A다라는 말은 B라는 동그라미 안에 있으면 그것은 동시에 A라는 동그라미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좀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 왕복 오류라는 것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는 곳에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들을 때는 그냥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다라는 말과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비슷하게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은 범죄인이라든가 범죄인은 가난하다든가 이 말을 같은 말로 보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가봤더니 거기 전부 기독교인이던데 라는 말을 기독교인은 모두 범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타고난 논리적 오류라는 겁니다. 일부러 고치지 않으면 피하기 힘든. 그런데 앞에서 말한 확증 편향과 이 왕복 오류가 합쳐지면 우리가 많은 쓸데없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5장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왕복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모든 테러리스트가 무슬림이라는 건지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라는 건지를 구분하지 않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걸 세상을 보면서 그 믿음을 확증 편향으로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차별적인 그 시각은
이 두 가지 확증 편향과 왕복 오류의 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블랙스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상의 내용이 그 5장에 나오는 내용의 어떤 저 나름대로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는 얘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쭉 보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5장을 읽으셔도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달까? 그런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걸 쭉 보면 우리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칼 포퍼처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현실 세계는 반드시 과학적 방법이 통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반증주의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전부 다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저기 생물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 같은 것을 전부 물리학 하듯이 풀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엄밀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살아도 그게 현실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과학과 논리를 다 무시하면 되느냐?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 사회는 데이터가 지저분하죠. 그래서 한 가지 반증 사례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 던지기 시작하면 모든 믿음이 다 반증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치 있는 믿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다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믿게 되고 오히려 엉뚱한 걸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과학을 하고 있을 땐 다릅니다. 과학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과학자들이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검증하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과학적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그게 옳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리학 박사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과학에 대한 맹신이 현실에서는 이상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과학적 자세를 가지긴 가져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상식을 존중하고 회의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즉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히 주식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법칙이 있다던가 사회적으로 어떤 법칙이 있다던가 이런 것을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착각하고 과신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이 나심 탈렙이 얘기하는 것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난 앞으로 모든 걸 과학적으로 반증주의에 따라서 사고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나심 탈렙의 블랙스완 5장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국진이었습니다.